오늘은 정형외과 외래에서 볼 수 있는 흔히 보는 족부나 수부, 어깨의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족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있는데요. 흔히 환자들이 이 발 뒤꿈치가 아침에 일어나서 디디면은 통증이 있다, 이런 증상으로 오시고요.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고 약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런 병이 생긴 이유는 발 뒤꿈치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원인이 돼서 이제 아픈데요. 발 구조를 먼저 보시면은 발에는 이렇게 뒤꿈치와 앞쪽을 잇는 이 질긴 막이 있습니다. 이 막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. 이 뼈가 보시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돼 있고 이 앞과 뒤쪽을 연결하는 막이 있습니다. 이 막이 땅을 디딜 때 이런 식으로 충격을 흡수하면서 보행을 하게 되는데요. 뒤꿈치 막에 손상이 생기면 통증이 시작됩니다. 뒤꿈치 막에 손상이 생기는 원인은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이 막에 퇴행성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오래 서 있다든지 운동을 갑자기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. 그 치료 방법은 집에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 가지고 밑에 수건을 깔고 미끄러지지 않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발바닥을 요 페트병에 얹어 가지고 굴리는 동작을 한 30분 정도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아침에 첫발 디딜 때 통증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지시고요. 병원에서 이제 하는 치료는 체외 충격파라는 것이 있습니다. 체외 충격파라는 거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그 주파수 파장을 뒤꿈치 손상 부위에다 이렇게 쏘아주게 되는데요. 그러면 안쪽에 있는 통증이 원인이 되는 염증이 가라앉게 되겠습니다.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로 해서 한 3사이클 정도 시행을 하면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고요. 그리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뒤꿈치에 추가적인 이제 충격이 가해질 때 그 충격 흡수해 줄 수 있는 이런 실리콘으로 된 패드를 뒤꿈치에다가 넣어 가지고 충격 흡수해 주면 이것도 이제 뒤꿈치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다음은 발목 염자인데요. 발목 염자는 아주 흔합니다. 예, 쉽게 말하면 삐는 거죠. 발목을 삐는 거는 이렇게 발목이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확 제껴지면서 이제 다치게 되는데요. 이렇게 다치게 되면 손상되는 구조물은 이 발과 발목 사이를 연결하는 인대가 이렇게 외측에는 3개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전거비 인대라는 앞쪽 인대인데요. 이 인대를 발목이 꺾이면서 다치게 되는데 이 인대가 만약에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파열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회복을 하죠. 근데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발목을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발목을 까딱까딱 안 해야지 이 인대가 잘 회복할 수 있고, 그래서 병원에서는 반기부스를 하죠. 그래서 이 발목에 뒷판을 대 가지고 발목을 많이 안 쓰게 그렇게 해주고, 심한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거비 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되는데요. 이렇게 파열이 되면 발목이 헐렁헐렁해집니다. 그래서 이런 발목을 잡아서 꺾거나 아니면 앞뒤로 이렇게 흔들거나 했을 때 발목이 쉽게 흔들리고,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이 인대가 잘 붙으면 관계가 없지만은 잘 붙지 않거나 이제 회복이 안 되면 걸을 때 계속 발목이 흔들리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3개월이 지나서도 발목이 자꾸 흔들리고, 그리고 걸었을 때 반대쪽에 비해서 이 다친 쪽이 계속 증상이 있거나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. 그러면 반드시 이제 MRI 찍어서 저 인대가 완전 파열된 후에 회복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. MRI는 이 발목의 단면을 잘라서 보는 검사인데요. 안쪽에 있는 구조물이 다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발목 외측 뼈와
이 안쪽에 이제 발뼈와 사이에 연결된 선이잖아요. 줄이잖아요. 그 줄이 괜찮은지를 보게 되는데, 여기서는 이렇게 이 거골과 복숭아뼈 사이에 줄이 정확하게 있는 게 보이는데요. 인대가 끊어지게 되면 이 인대가 파열돼서 인대가 안 보이거나 아니면 늘어나서 끊어져 있거나 이런 소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MRI를 찍으면은 인대가 어느 정도 손상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된다. 뭐 이랬을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. 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요 끊어진 인대를 요 앞쪽으로 들어가서 찾아가지고요. 연결해주는 방법이고,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수술 시간은 보통 한 20분, 30분 그 정도 걸리고, 이후에는 발목 인대가 손상이 됐으니까 저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뒤에다가 이제 판을 대가지고요. 발목을 안 쓰고 보호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한 달 정도 유지를 하게 됩니다. 그 이후에는 이제 정상 보행이 가능하고, 운동은 보통 3개월 이후에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무지외반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. 보통 50대, 60대 이후에 발가락이 많이 휘거나 아니면 요즘은 또 젊은 연령에서도 많이 생기는데요. 엄지발가락이 처음에는 안쪽이 이렇게 튀어나오다가 점점 더 꺾여 들어갑니다. 그러다가 이후에는 이렇게 심하면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 발가락 위에 올라타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, 주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이 안쪽에 뼈가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, 여기가 이제 뼈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신발에서도 부딪히면 안쪽만 계속 튀어나온 모난 부분만 부딪히게 되고, 이 부딪힌 부위에 시간 지나면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심하게 진행했을 때 두 번째 발가락이 올라타든지 뭐 이런 증상들까지 생기게 되면 이제 다른 발가락도 통증이 있고 발바닥에는 이제 굳은 살이 배기고 막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. 치료 방법은 발가락 사이에 뭐 끼는 실리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. 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.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간격이 벌어지면서 엄지발가락 뼈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게 된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. 돌게 되면서 이 뼈는 계속 충돌하게 되고, 이 뼈가 충돌된 뼈는 자라나는 특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자라나게 되면 더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병이 진행합니다. 그래서 수술은 이 튀어나온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하고요. 깎아내면서 이 첫 번째 발가락을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수술 후에는 이렇게 보시면 변화된 걸 볼 수 있는데, 이 뼈가 안쪽으로 들어왔고요. 여기 튀어나왔던 뼈는 제거가 됐고 해서 외관적으로 봐도 처음에 이렇게 심했던 발가락이 일자형으로 이렇게 치료가 됩니다. 수술 시간은 보통 30분 그 정도 걸리고요. 수술 이후에는 바로 보행을 할 수 있는데, 보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신발이 있습니다. 이 신발을 보시면은 앞쪽으로는 굽이 없어가지고 땅에 안 닿습니다. 그래서 수술한 앞쪽 부위가 하중을 안 가해지게 해서 보행을 하더라도 수술 부위가 자극이 안 가고, 그래서 통증이 없도록 한 상태에서 걷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신발을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제 착용하고 보행을 하게 됩니다. 증상은 보통 뭐 한 일주일 이후 되면 그렇게 통증이나 이런 거는 안 느끼시고요. 잘 호전이 되십니다.